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14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A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22년 개정교육과정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과목 관련 내용이다. 기획의 용을 써보고 이은의 수업을 다룰 때 지도 방안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에 들어갈 게 뭐냐면 생태 환경이야, 생태 환경. 생태 환경이란 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생물과 환경이 이제 뭐냐면 미치는 영향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온난화 뭐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 제시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요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도 기후 변화 협약, 이 기후 변화 협약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예. 그래갖고 파리 협정이라든지 뭐 기후 협정이라든지 그런 거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지도할 때 그때 뭐냐면 네, 방안을 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학습자가 기후협약 및 보고서를 읽고 주요 문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과학자들 보고서에 담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이해하고 국가 간의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담겨 있는 의미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역사하고 좀 먼 거 같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저도 융합형 과목이기 때문에, 역사 탐구하는 현대세계라는 과목이 이제 융합형 과목이기 때문에 뭐 사회나 지리나 경제나 심지어는 과학같이 이제 뭐냐 기후 변화를 좀 알려면 과학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연결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럼 2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그 송나라 관련된 당나라 이제 그 뭐냐면 당나라 관련된 내용이야, 당나라. 자, 그래서 이제 간은 이제 양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양세법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양세법 기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갈 기억에 들어갈 것은 현재 거주지. 음. 그래서 이제 원주민과 이주민들 그래서 그 당시 개코와 주어 이주 원주민을 주어라고 하고 얘가 개코라고 하잖아요. 구분하지 않고 뭐냐면 현재 그 뭐냐면 거주지를 바탕으로 해갖고 가세장부를 만드는데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나이가 아니라 니은에 따라 니은은 이제 뭐냐면 빈부의 차이를 둬서 거둬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양념의 양세법의 기준은 예전에 한번 두세 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양념 이전에 이제 간호 정책 있잖아요. 요거와 좀 잠깐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당해요라고 이제 이렇게 출처가 돼 있는데 해요라는 말은 제도사란 뜻이에요. 제도사, 당나라 제도사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 출처를 보면 이제 문헌영화라고 돼 있는데, 문헌영화는 이 북송시대 때 만들었던 백과사전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예전에 그 어떤 역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나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당나라 때, 당나라 중후기 때 들어가면 저희 장강과 해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 대규모 그 인구 이동이 있는데 이게 람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여튼 장강과 해수 유역에 온 이주민과 살동굴에 도망쳐 세력을 포탈하며 이 근래 양살 내게 되었다고 하나 부역은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곳의 백성이 간직을 하나 얻었다고 하면 임기 만료 후 인근 지역에 이주하여 작은 간척 임시 지역을 얻게 되면 여기 의간호라고 있어요. 의간호. 그래서 의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라고 지정해가지고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부역이라든지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면제받는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의간호는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생소하실 내용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료문화 아시아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내봤어요 한번. 그래서 보통 이제 당나라 때 의간호 그다음에 또 간호라고 하죠. 그래서 간호는 장송시대 때 세금 면제받아요. 간호가 되면.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주 1번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의관, 꼭 예복을 갖추어 입는 관료, 사인의 호라는 의미로 당나라 후기에 세력을 감염시켜줬다. 그러나 이 글에 보듯이 당시 수혜자들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세력 회피의 명분 이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조그만 고을에 가고 뭐 명예직을 얻으면
의관어가 돼가지고 세력을 회피하는 그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죠.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일본사 관련된, 일본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좀 내가 이제 현대사하고 그 뭐냐, 그 메이지 유신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내봤어요. 자, 여기 가는 게 뭐냐면, 여기는, 그 당시 시로이토 있죠? 시로이토 청왕의 뭐냐면 인간선언이야. 어. 그래갖고 이제 그 일제가 패망한 후에 그 당시 이제 시로이토가 메가더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메가더한테 좀 살려달라고 예고를 묻고 하니까 메가더가 이제 좋다. 너가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밝혀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볼게요. 오늘 신년을 맞이했다. 돌이켜 보면 메이지 청왕께서 메이지 초에 국시에서 기획을 이제 내려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은 이제 여기 있죠. 요 내용을 얘기해요.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후에 기획을 공표했는데 요건 이제 뭐냐? 요건 오개조 어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입헌주의 방향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모르시면 안 되죠. 요거는 기출 예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공사년 기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갈 것은 뭐냐면 아 오개조 어소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은 아리스토감이 살아있는 신을 여기고 또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들 우월한 민족이고 나가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갖고 있다는 가공에 쓸데없는 판타지 같은 걸 기반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국민의 시험과 고난을 완화시키고 위의 모든 그 실책과 운영에 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처음이 인간이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가자료가 발표한 시기 때 통치기구에 대한 행한 경제계획을 쓰시오 있겠는데, 요때 이제 통치는 누가 했냐면 GHQ라고 했어요. 예.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가 있는데 그 수장이 메가더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이후 이전까지는 GHQ가 일본을 통치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중에 경제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봤으니까 경제개혁과 이제 한정돼서 얘기해 보셔야 돼요. 자, 전쟁 중에 군수사업으로 이익 얻은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농지개혁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다. 재벌 해체하고 그랬는데 실제 재벌은 해체하지 않았어요. 예, 이건 명분이고 실제 이제 6.25 전쟁 터지고 하니까 그 당시 그 메가더가 입장이 바뀌었어. 원래 이제 6.25 전쟁 전까지는 저도 이제 일본은 농업 국가로 해가지고 상공업 억제하는 식으로 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벌이라든지 기존의 생산 시설 같은 것들 해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야, 안 되겠다. 일본을 아시아 지역에 방공 기지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보급 기지로 만들려니까 당연히 중화공업이나 예전에 이제 일본이 해놓은 걸 그대로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재벌은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6.25 전쟁 이전의 기억 내용인데 이거 외에도 그 내용 보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내용이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합군은 전후개혁을 책소했다. 정치 부분에서는 선거 나이를 20살로 낮추고 20살, 그러니까 예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25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20년대 이제 보통선거제가 실시했잖아요. 이걸 좀 낮춘 거야. 그리고 여성에도 투표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했고요. 경제 부분에서 전쟁 중 군수산업에 큰 이익을 얻은 재벌 해체하고 재벌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편 노동조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자,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농지 개혁을 단행한 결과 자정령이 이제 많이 늘었고 아마 이제 농지 개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가 그 당시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요거 연결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농업 생산량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있고요. 티어스 님 자, 교육부는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GHQ의 이제 개혁 내용을 이제 좀 봤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구한말 관련된 내용인데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전환국 관련된 내용을 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식 카페 조례도 한번 내봤고요.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기획 관련 기구를 폐지시킨 임무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관련 문건을 명칭을 쓰시오.
요번에 나왔던 기출 예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기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환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전환국은 이제 메가타의 건의에 따라서 폐지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했던 화폐제도 창설과 시행, 이거는 이제 뭐냐, 신식화폐 조례죠. 예. 그래서 신식화폐 조례를 바탕으로 나중에 갑오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공표하잖아요. 원래 신식화폐 조례는 계획만 세워놓고, 실시는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구한말 화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예전에 한 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찾아보니까 세 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작년까지 합쳐서. 그래서 한번 나올 수가 있어. 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요게 좀 관심이 많는 것 같으니까 요 교수님이 들어서 다른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뭐 화폐주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서 공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요 메가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을사능력을 전후하여 일본은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1차 한일 합약에 따라 재정 부문을 우리나라 떠왔던 사람이 메가타죠. 그래서 전환국을 폐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조선후기 때 역사서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발해고, 유독공의 발해고, 유명하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종희의 동설 얘기야. 이건 좀 약간, 이종희라는 사람은 좀 약간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약간 이제 그, 사료 예문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 우리 역사 내에서 이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리 역사 내에서 좀 보세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못 보겠죠? 지금은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하시면 여기 우리 역사 내의 사료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 사료들 보면 우리 역사 내에서 상당히 거의 반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거기서.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니을의 저술 목적을 기역 용어와 관련해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기역의 용어는 뭘까요? 네, 남북공론이죠. 그래서 남국은 신라, 북국은 바레. 그래서 통일 신라가 아니라 신라와 바레를 이렇게 있다. 남한, 북한처럼 남국, 북국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 남북공론에 따라서 정립하기 위해서 바레국을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레국 자체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예문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니은의 서명을 쓰고 니은과 니은의 공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통을 쓰시오. 자, 여기 니은은 이제 뭐냐면 여기는 동사. 예. 그러니까 동사는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아. 그래서 하여튼 이건 이종희의 동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을. 그러니까 이제 발해고와 동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통이 뭐냐? 이거 뭐냐면 그 신라 정통론이야. 신라 정통론. 이미 바다고 자체가 뭐냐면 신라를 정통을 안 보고 있잖아요. 네, 남북국의 병립을 보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니은의 공통을 보는 역사의식을 디귿과 관련해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기자의 영역 관련된. 그 기자조선 영토가 고구려 발해를 계승됐다는 북방 중심의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좀 약간 생소하죠. 이 심플쌤에 있는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인가?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자 같은 경우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중국에서도 외래 왕국이고 외래 왕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역사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있고 학교의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기준에 조선 후기 때는 기자는 중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성진적인 문명을 이식한 상당히 좋은 어떤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지금 좀 상황이 다른 건데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조선 고구려 영토가 만주 지역에 확대되면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영토적 계승 관계를 갖게 되므로 발해가 자국사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가 생길 수 있었다. 자, 여기서 기자의 문명적 위상을 강조한 정통론과 결합되면서 기자조선의 영토와 문명이 고구려 발해를 계승되었다는 중심의 역사 인식을 독출될 수 있었다.
그 기자가 이제 위치했던 곳이 오늘날 어디냐면 이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저쪽 대능하나 뭐 좀 만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 이종의 동사와 유독권의 발해고가 뭐냐면 어, 이를 대표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세계사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 요거 이제 역사적 판단력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 보면 1940년 북부 프랑스를 독일군이 점령하고 남부 프랑스를 비시 수도에서 제1차 세계 영웅 펜댕을 발음이 좀 그런데 페댕을 그 원수로 하는 친독 정권을 수입했다. 그 비시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비정권을 왜 만들었냐면 프랑스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식민지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 식민지가 알짜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알제리를 받던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관리할 어떤 주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군이 좀 약간 독일이 지난 해군이 좀 약했어. 그래서 해군이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해군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해군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시 정권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살려줬죠. 예. 근데 이 비시 정권이 나중에 이제 북아프리카 그 지역, 그 알제리 지역이나 모로코 지역이 그 당시 이제 영국과 미국의 이제 연합작전에서 그 상륙권에서 이제 점령당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북아프리카를 관리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비시 정권을 이제 면면은 무너뜨렸죠. 1944년에.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패딩이 그 당시 비시 정권의 수장이었는데요. 그 비시 정권의 수장이었던 패딩에 관련된 내용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거는 한번 각각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역사 사고의 하위 범죄 중에 딜레마, 어떤 인물에 대한 딜레마죠. 선반양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게 들어갈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력 나오면 사회범죄 쓰면 요번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역사적 판단력이다. 예, 대부분. 그러니까 시간 없으시면 역사적 판단력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마 요번에 문제 냈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예, 이거는요. 자, 그래서 다양한 역사적 방법 중에 절정을 선택한 능력을 비롯해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능력까지 다양한 능력이 포함됐다. 이렇게 있고요. 기억의 용어는 역사적 판단력. 자, 교사 기억에 반영된 수업할 때 바람직한 교수 학습 방법과 유의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좀 보면 자, 바람직한 교수 방법이 뭐냐? 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 증거를 토대로 논쟁점을 다양하게 분석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유의점을 보면 교사가 특별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치 중립적인 것도 하고 도덕적 판단은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학생들이 밑줄친 니은의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성하기 위해 어떤 필요한 능력이 뭐냐? 인지할 수 있는 배경 설명과 비판,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남색지 애호 갖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이제 종교 항해운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북중국 분리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운동 관련된 내용이야. 12구 운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기억이 배경이 되었던 당시 국민당 정책을 이제 써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하북의 중권이 동삼성 여다에 뒤이어 일본에게 그 당시 잘려나가는 우리의 목격을 하고 있다. 이건 일본이 그 당시 이제 내몽골 지역하고 만주 지역을 분리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북중국 분리 정책이라는데, 자, 요게 이제 가능하게 했던 그 당시 국민당 정책이 뭐냐? 국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보면 침략이 되어 있는데 못하네요. 자, 침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선 내부로 안정시킨 다음에 국내를 키워 국내를 키워 외부의 침략을 대응하지 않은 선안내 호양의 정책을 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내부를 안정시킨다는 건 뭘까요? 공산당 세력을 타도하자는 거야. 네. 그래서 공산당을 타도하고 나서 일본은 물질이자 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단체는 그 당시 구국회 운동이 이제 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국회 같은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나라를 구하자. 근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구국회라는 단체가 중국 역사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여튼 12구 운동 때 이제 구국회, 청와대 구국회에 대한 어, 국민, 전국 민중에게 알리는 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관련 사건을 쓸 거. 디귿 관련 사건은 이제 이 시기 때 요거는 이제 뭐가 관련된 1937년 7월 달인데 자, 이때 이제 앞에 뭐가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주고 사건이 유주가 아니라 이제 노구구 사건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약속대로 제2차 국공 갑자기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미은을 제하고 니은에서 중국 공산당이 취소한 내용을 한글에 서술할 거 이렇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 중앙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은 전중하게 정부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홍군의 명칭 및 번호를 취소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홍군이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어요. 판려군, 그다음 신사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외하고 중국 공산당이 취소한 정책들이 뭐냐, 취소한 내용이 뭐냐 요건인데요. 자, 요거 이제 관련돼서 보면 자, 모든 국민당 정권을 모욕하기 위한 폭동 정책과 적화 운동을 취소한다. 폭력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취소한다. 그래서 감조 감시 정책을 이제 실시했죠. 예, 마이트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소비에트 정부를 취소한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국민당 화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양 중세와 관련된 자유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친숙하죠. 예. 교과서 사례도 많이 나왔는 이 현장은 뭘까요? 마그나 카타 대현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마그나 카타 대원장이 후대 왕들에게 미친 영향을 서술해 보시오. 자, 영국 국왕이 제한군주의면 언제나 상기시켜 왕권의 제동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존이 멋대로 하다가 귀족들의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공격을 이제 해갖고 결국 타협받잖아요. 너가 멋대로 하면 언젠가 너도 이제 당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하는 거야. 약간 이거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연산군이 한번 쫓겨났잖아. 중종관정이 나니까. 근데 이제 예전까지 이제 전제 왕권을 누렸던 이제 조선 왕들이 항상 이제 뭐냐 연산군 사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다. 이 연산군처럼. 예. 그 역할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니은의 인물 써볼까? 자, 요게 이제 니은의 인물은 이제 누구냐? 이노케티루 3세, 요 그래서 이제 이노케티루 3세가 이제 존에게 파문을 쳐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또 전화를 또 정치 지지를 해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노케티루 3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의 내용을 통해 확립된 원칙을 쓰고 이을 내용이 후대에 어떻게 해석되는지 쓰시오. 자, 디귿의 원칙은 뭐냐면 그 유명한 뭐냐면 대의 없는 곳에 가세 없다. 자, 이때 대의 없는 곳은 뭐냐면 나중에 의회가 이제 성립되면서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세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미국 독립혁명에도 그걸 내세웠던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니은을 이제 보면 이게 뭐냐면 배신 재판을 이제 보장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돼서는 제 서총 있는 내용을 좀 약간 내봤어요. 작년에 서총 관련돼 갖고 잠깐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서총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물론 지금은 보지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공부하시면 서총이 좀 약간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서계 같은 게 좀 약간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적 수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서총은 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 내용도 좀 자세하고. 예. 그래서 서기 보충 교재로서 서총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총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마그나 카타에 이제 뭐냐면 그 말하는 자유민은 그 당시 이제 마그나 카타죠. 예. 자, 자유민은 성직자의 극과 상층 귀족이었으며 결국 당시에 대부분 인구를 차지하는 비록 그 비특권 평민층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민의 뜻이 비특권 평민층 일반인까지 다 확대됐죠.
자, 마그나 카타의 중요성은 본래의 목적보다 후세에 대해 확대하는 데 적용하는 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17세기 부르주아계획의 절대계획 투쟁 속의 12조는 대의 없는 과세 원칙,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39조는 배신자평의 보장 후 해석되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문헌법이 없어요. 불문법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만들어져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그 법의 어떤 기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헌법은 없고 우리가 이제 헌법 역할을 하는 마그나 카타하고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후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해 갖고 쓰는 거야. 이 마그나카르타도 그런 의미다. 그래서 원래는 마그나카르타가 중세적 계약 문서였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근대적인 어떤 그 사상에 담고 있는 문서로 이게 재해석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다음은 내러티브 종류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첫 걸음에서 문제 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냈던 문제를 한번 또 시도봤는데, 요번에 이제 모르겠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볼 때, 요번에도 첫 걸음 나오면, 첫 걸음 이제, 우리가 보는, 필독스가 되는데, 만약 첫 걸음이 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나왔던 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내봤습니다. 자, 자료 A는 이제 뭐냐면, 이야기로서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료 B는 뭐냐면 의미를 부여해서 아나틀로스 내러티브예요. 다 이 녹색 책에 그 섞음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발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의 내러티브는 자료 B. 그러니까 이제 의미로서 부여하는 틀로서 내러티브죠. 자, 그러면 기획을 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용어를 쓰라. 자, 이 기획의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로서 내러티브는 뭘 중심이야? 사건사, 인물사 중심이야. 인물. 사건 중심의 이제 이야기로서 내러티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 내러티브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동시에 사실 중심의 건전 역사 소설에 비해 역사기에 이제 역사의 본질을 담아내는 접학으로 여겨지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 자 니은의 내용을 니은과 관련해 비판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역사의 본질을 담아내는 내 접합하는데 이게 이제 단 접합한가 이거를 요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트루스 내러티브의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로 볼 때 그건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그 역사학의 본질을 담아낸다는 내러티브 특징은 이야기체 내러티브보다는 요게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틀로서 내러티브 활용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 요게 더 적합하다. 요거보다. 예, 요거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료 A하고 자료 B의 내러티브 유형 방식인데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주 8번에다 적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면 첫 걸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야기체 설명 또는 서술의 도입이 독해를 넘어서 학생들 역사 이해에 어떤 도움이 주었는지 경험적 용어를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다. 자, 또한 역사학의 본질을 담아내는 내러티브의 특징은 이야기체로서 내러티브라 보기에는 의미로서 부여하는 틀로서 내러티브 업체는 활용에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뭐냐면 그 역사학이 안 되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여기 어, 의미도 조연 틀로서의 내러티브 입장에서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입장에서 쓰시면 돼요. 나가 쫄보미의 내러티브의 사실 지식 소환의 암기 방식이 역사학습에 강화하는 방법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세 가지 비판 중에 요 내러티브와 관련된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어 평가 시 유용한 점과 문제점 관련 예문과 연결시켜서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의병일기 수행평가 이제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예문과 관련돼서 각각 한 가지 쓰시거든요. 요 내문. 그래서 이제 여기 의병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제 쓰는데 자 유용한 점은 이제 당시 의병들이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살펴보면서 어 생각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당시 건조한 과거 사실을 학생 넘어 당대인들의 어떤 그 삶에 느껴보게 한다는 점에서 평가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제점 보면 자, 사진 속의 의견이 실제 경험하고 느꼈을 역사 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을 적는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할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해함수를 담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등등을 쓰시면 돼요. 이거 뭐 첫 권을 외워갖고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의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기인물이 이제 누구냐? 기획과 관련된 인물이. 요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인물이죠. 김희재라는 사람이에요. 김희재.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풍수지리가도 되게 유명했고, 남경총독을 또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훈요십조에 있는 내용이죠. 훈요십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기획 인물은 김희재고, 자, 니은을 하기 위해서 디귿의 내용의 근거가 된 풍수지리서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남경천도락에서 디귿을 이제 관련된 풍수지설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직위세왕설이에요. 그래서 왕이 한 곳에 계속 머물면 직위가 쇠퇴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곳에 이제 떠나거나 돌아다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왕기가 약해진 개경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읍을 삼으면 왕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게 직위세요 세양설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서경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남경이라고 할 수 있죠. 서경도 들어가는데 이게 문맥상 볼 때 이제 이게 남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수정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어디야? 자, 풍수의 이 중에 니을과 관련된 이제 그 사상의 명치를 쓰시오. 모든 사원은 도성이 산수와 수역에 따라 개창한 거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삼천 비부 사상.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어떤 그 기와 그러니까 직이죠. 직이가 강한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직위에 맞게 이제 뭐냐면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어떤 것을 통해 직위를 모아주고 흩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뭐 사찰을 세운다든지 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비보사상이라고 비보사상.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풍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보사상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교과는 비보사상. 그 외에 우리나라 또 풍수의 특성은 비보사상 외에도 그런 풍수사상은 도참사상과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풍수 도참 관련된 내용도 우리나라 그 사상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가나의 내용을 공통으로 봤는데 고려 풍수지리서의 특징을 조선후기 때 풍수지리서의 차이점과 고려해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주로 그 양태풍수죠. 양태풍수. 그래서 이제 뭐 도읍지라든지 집터, 사찰을 정할 때 이제 했던 거고, 근데 이 조선후기 때 이제 뭐냐 풍수지리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모짜리 쓰면 그 집안이 흥한다 이런 거잖아요. 은퇴풍수야. 그 이거 약간 지휘과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보사상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산천의 순역에 따라서 국토를 운영하는 원리로 비보 개념이 성립됐다. 지기가 좋지 않은 곳은 절이나 탑을 지으면 좋지 않은 땅도 명당이 될 수 있다는 산천 비보 사상은 고려 풍수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이 프랑스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있는데 요거는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워요. 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서양사를 읽다가 한번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자, 이 브레제브 이제 해인데 1944년이죠. 이때는 이제 약간 뭐냐면 프랑스가 그 당시 이제 드고의 망명 정권이 이제 세워질 때잖아요. 요거 연결시켜서 보는데 요 회의를 왜 개최했냐면 그 당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프랑스는 강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특히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보면 요쪽 식민지는 비시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 요쪽 이제 사하라 이남의 식민지가 있는데 요 식민은 드골이 이제 요게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임시정부 수도를 정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기 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을 동원해갖고 이 당시 이제 프랑스군에 편입시켜서 자유 프랑스군에 편입시켜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아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들을 좀 뭔가 설득시키고 뭔가 어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닌처럼 이제 하죠. 그래서 뭔가 자치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괜히 뭐 헛소리만 하고 끝난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브라질에 열린 프랑스 아프리카에는 시민을 붙인 일반 강령주의 이 부분 논의하기 앞서 다음 원칙을 전제 필요했다. 이 전제 원칙이 뭐냐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식민지 자체는 없고 독립정부 소집은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 전국 제국 영역에 벗어난 어떠한 이제 뭐냐면 그 가능성도 배제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실제로 뭐 당근을 준다고 하지만 요거는 안 된다. 요 선이 넘으니까 요 선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만 너네들 뭐 요구해라.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 식민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 그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들은 그 밑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거지만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 나에 들어갈 니은의 명칭은 뭐냐면 수에즈 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어디를 공격해요? 이집트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공격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했는데 6일 만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6일 전쟁이라고 이제 6일 아니야. 그 뒤에 이거 3차 중동전쟁 헷갈렸어. 2차 중동전쟁 이 수에즈 운하도 이제 해서 했는데 자 일단은 그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는 성공했죠. 근데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렀죠.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은 그 당시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고 뭘 내세우면 식민지 철폐를 내세웠거든. 식민 제국주의 철폐.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예전에 이집트를 이제 뭐냐 영국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과 꽃을 꼬드겨서 그 뭐냐면 그 영국이 이제 이집트 국유화되니까 공격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영국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이스라엘과 끌어들였는데 소련과 미국을 이점 볼 때 이건 식민주의 예전에 식민 정책의 재현이다. 그래갖고 수에즈 운하가 국유화시킨 거는 뭐 그 주권국의 특징 뭐냐면 그 권리인데 영국이 아무리 예전에 뭐 운하의 어떤 그 갖고 있다고 해도 왜 이렇게 제국주의 침략을 하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미국이 막 엄중하게 항의했고 그다음에 또 소련 같은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만약에 철수 안 할 경우에는 핵폭탄 날려버리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통해서 이제 했던 그 당시 나세드죠. 나세드가 수에즈 운하의 국유를 통해서 했던 이제 이달 반발 원인으로 일어났다 이런 이제 제2차 중동전쟁 이렇게 해서 전쟁은 뭐냐면 전투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겼죠. 근데 전략적 전술적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이집트가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쟁은 이겼다고 보나 하여튼 개별적인 전쟁은 이겼어. 전투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전투는 승리했지만 전쟁이나 이제 전쟁이 이겼고 전투 승리했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패했다. 그래서 결국엔 철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의 밑줄진 회담, 제네바 회담은 디귿과 니은의 합의 내용을 각각 서시오. 그래서 이제 적대행위에 종식하기 위해서 군사 문제 해결하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디귿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임시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해서 양쪽 군대가 태극해서 베트남은 분계선 북쪽에 프랑스 군대는 분계선 남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니을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총선거에서 남북한 어떤 그 베트남의 어떤 통일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안 했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수에즈 운하 이거 제나베 해상 관련된 내용은 또 프랑스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랑스 관련된 것들을 한번 쭉 해서 연구했고요. 제나베 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도 관련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1953년에 정제협정을 맺을 때 후에 정치회담을 또 갖는다. 거기서 통일방을 논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네바 회담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논의도 했어요. 한국의 통일방에 대해서. 근데 입장 차이도 거의 끝났고 주요 논의는 이제 베트남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베트남 관련된 역사는 제가 저희 예전에 서머노트 할 때 강의할 때 해놨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중국 관내에 그런 이제 그 항일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뭐 조선 오영대, 뭐 조선 오영군,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기획에 관련된 조직은 조선 의용대예요. 조선 의용대. 그래서 조선 의용대는 이제 여기 우한에서 창립했죠. 그 김홍공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창립한 부대고 이때 국민당이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이 부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명칭이 뭐냐? 이 조선의용대 이제 산하기관 그 앞에 있는 정치기구가 관련된 건데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선혁명당을 비롯한 네 개 단체가 만들어졌던 조선민족전선연맹이고 줄여서 민족전선이라고 하죠. 그 민족전선의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야. 조선인데. 근데 실제로 김홍봉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기획이 기획 시기 때 활동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장제스 위원회 안에 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조선의용대 활동 내용을 쓰는데 앞에서는 조선의용대는 장제석이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장제석은 이제 요 부대를 전투 부대로 활용한 게 아니라 후방 심리 부대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전, 후방 교단을 목적으로 이제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잠깐.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냐 북한군이 오니까 그 당시에 한국어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발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보다 더 제가 발음 별로 안 좋은데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아마 이제 AI를 돌려가지고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 발음이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AI도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심리전 같은 거 일본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요 조선 유영대 애들이 나한테 엘리트 부대거든요. 중국어나 뭐 한국어 당연히 잘하고 일본어, 영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 일본어에 능통하니까 이걸 이제 심리 방송을 하는 것 같아. 예, 그런 목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기획이 니은으로 이동한 이유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조선오용대가 그 당시 이제 니은으로 이동한 게 이제 요거죠. 예안으로 이동하는 그런 건데 왜냐면 이제 조선호용대는 원래는 이제 그 김홍봉이 이끌었던 부대요. 그래서 이제 김홍봉이 그 당시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부대를 이끌고 뭐냐면 한국 강복군을 이제 편입시키려고 갔는데 합류하러 갔는데 그 김홍봉이 잠깐 자는 사이에 그 거의 병력의 한 70% 이상이 뭐냐면 김홍봉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강북부에 편입될 경우에는 그 뭐냐면 예전처럼 뭐 후방 교란이라든지 심리적인 그 지원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이제 하북 지역 가가지고 뭐냐면 중국 공산당을 심합쳐서 싸우자. 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 80% 부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조선 우용군이라는 이동은 다시 이제 재조직됐고 나중에 한 2, 30% 인원이 한국 강북군에 편입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동한 것을 이제 물어봤으니까 연합으로 자 하북지방의 중국 공산당의 대일강점이 강화되자 중국 공산당 근거지인 하북지방을 이동하여 무장투쟁을 강하게 해서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우용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북 조선우용대로 바뀌고 조선우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조직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A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내일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14.510 B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